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치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KB부동산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 분석들을 해왔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과 전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부동산 업계는 물론이고요. 방송에서도 그 유능함을 인정받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연소 위촉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책임감이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KB부동산 자문위원으로 발탁되신 우리 김재경 소장님 오늘 전해주실 강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정말 경제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바로 금리에 따라서 어떤 학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바로 저번 주였죠. 2018년도 11월 30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추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는 1.75%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시즌 1, 딱 1년 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2017년도 11월 때 이때 한번 금리를 올렸었죠. 이게 그때는 정말 인상이 많았었는데 2011년도 6월 달 이후로 거의 6년 만에 최초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슈가 정말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MC님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금리 인상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결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켜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좀 잡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상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단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달금리라고 하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이미 투자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공급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매수를 하시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금리의 결정 방식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지정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선정되게 되는데 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테일러 준칙입니다. IT는 파이 T 플러스 로, 세타 파이 등등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명목 금리에 대한 선정은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스타 이거는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YT 마이너스 YT 바 이거 같은 경우는 GDP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이제 낮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금리를 높여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각국마다 금리에 대한 가중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만 대체로 이 큰 틀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경기가 위축된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1차원적인 생각이고 또 뭐 인플레이션과도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경기 과열이 좀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원인 자체가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든가 경기가 과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가장 결정적인 게 경기 후행 지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과열됐다라는 것들 이제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경기 과열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과열이란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라는 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하게 될까요? 실물 자산에 투자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 실물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서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금이라든지 원자재들이 실물 자산으로 뜨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기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 같은 경우는 바로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경기 호황기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유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하락 요인이라고 일단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란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높다든가 아니면 경기 호황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이제 중복되게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상승 요인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금리 인상 자체는 당장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높던가 혹은 경기가 호황이다. 이런 뜻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인, 하락과 상승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있지만 상승 압력이 더 높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이 실제로도 금리 인상 시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어떤가요? 네, 한번 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소비자 물가와 기준금리 관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물가가 상승률이 높을 때 기준금리도 같이 올리는 그런 모양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도 한번 같이 봤을 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 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만 한번 합쳐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많이 얘기하던 전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정말 높았다라고들 많이 기억하시는데요. 그때 기준금리 얼마나 올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참여정부 당시에 7차례나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올라갔는데요.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것 같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금리는 참여정부 때 5%까지도 높게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한 3%대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참여정부 당시에는 8에서 9%대 이제 대출금리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금리가 높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상식으로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 금리 인상을 갖다가 많이 두려워할까요? 바로 국내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을 내생 변수라고 경제학적은 얘기하는데요. 국내 요인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경기가 호황일 때 금리가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생 변수라고 하죠. 국내 외적으로 이제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올리게 되면 국내 경기는 별로 좋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와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이 아니란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낮춘 기록도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지금 한국보다 더 높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이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께서 2018년도 11월 말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얘기했었던 얘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현황을 봤을 때는 자금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오히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현재 자금 유출이 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정책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나라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오히려 자금 유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금리에 대한 차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자금 유출 우려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번에 소폭 인상을 한 것도 여전히 실물 경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의 자금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한 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내용 다뤄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것 중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하지만 금리 자체는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금리는 경기 후행 지표다라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대체로 높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고 또 다양한 부동산 요인들 접목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해주신 김정익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분석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부동산 상담과 주목하면 좋을 만한 부동산 지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